제지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을 많이 찾았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이제 동남아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관광객이 안 오자 중국 관광객을 많이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신 올해 중국 관광객이 11% 늘었고 미국 유럽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본 관광업계의 실험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일본인도 잘 가지 않는 일본의 지방 소도시를 가지만 중국 관광객은 대도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만 찾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 해도 일본 지방 소도시 관광지는 텅 비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악명 높은 매너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공해라고 외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는 지난 3월 번화가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걸어가며 타인의 옷을 더럽히는 등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상케이 신문은 민박 이용자의 소음과 쓰레기 등을 둘러싼 현지 주민들과의 트러블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공해 문제의 대책으로 기본적인 매너를 외국어로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관광공해라고 부르는 불편함의 주인공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 오사카에서 에어비를 운영하는 한 일본인은 SNS에 5일간 머물렀던 중국 관광객 3명이 숙소를 엉망으로 만들고 가버렸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인 주인은 투숙객들이 방을 나간 뒤 청소하러 갔는데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와 썩은 음식 냄새가 났다며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우리는 이미 숙소비를 지불했다며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한 해변용품 가게 주인은 중국인에게만 정상가의 10배 가격을 받겠다는 가격 안내문을 내걸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14년간 해변용품 렌털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은 중국인들이 1인용 해변 의자에 중국 관광객 5명이 앉아 의자를 부순 일도 있었다며 수년간 당한 이런 진상짓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 일본 초밥집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불만이 있다고 식기와 접시를 던지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고 일본 나라 사슴 공원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사슴을 치거나 때리는 중국인의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슴은 일본에서는 신성한 동물로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은 몰상식하게 여겨졌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일본 오사카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오송공기를 흔들고 국가를 부르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 인파가 오사카의 남바 마루이 백화점 앞에서 오송공기를 펼쳐들고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중국 국가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담겨있는 일본에 맞서는 내용의 가사가 포함된 노래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일본이냐? 충격으로 정신을 잃을 것 같다며 중공군 지지자는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오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비운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채우자 일본 사람들은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세계 호텔 예약업체인 호텔스닷컴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최악의 해외 관광객 국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호텔스닷컴은 중국 관광객들은 매너가 없기로 악명이 높다며 수많은 단체 관광객들로 비행기 체크인 카운터가 마비되는 것은 다반사며 승무원을 공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2위는 영국, 3위는 독일, 4위는 미국, 5위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국은 순위권 안에 없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비록 일부 매너가 없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인 매너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일본의 소도시에서 조용히 온천을 즐기고 가는 고마운 관광객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중국인으로 대체하겠다는 일본은 중국인 일본 관광 당국.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하든지 신경을 안 쓰고 싶지만 이런 행동이 국내 관광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일 경제 갈등이 관광 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의 향방에 따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동남아 관광 당국까지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미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각종 뉴스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지금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일본 여행 불매운동의 효과가 일본의 직격탄으로 들어가서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발표한 한국인 관광객 8월 통계가 30만 8,700명을 기록했고 작년 8월과 비교해서 48%가 감소했습니다. 8월이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떠나는 휴가철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폭락을 한 것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해서 일본은 관광 대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꿈에도 브레이크가 걸린 셈인데요. 그런데 이에 일본 정부는 여전히 큰 위기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어록 중에 한국 방문객은 대폭 줄었지만 미국과 동남아가 각각 13%씩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거다 라고 하는 정신승리 발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일본 관광청에서 발표한 통계는 특정 나라가 아닌 전체 외국인 통계를 내보니까 마이너스 2.2%로
성장을 하긴커녕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위안만으로는 일본의 관광산업 타격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번에 한 가지 특이한 전략을 쓰기 시작했다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일본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의견이 나오는지를 알아보니까 일본은 이미 2달 전부터 한국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 자리에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으로 채울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궁지에 몰린 일본이 죽기 살기로 한국 외에 중국이나 대만, 동남아 6개국, 거기에 아랍 쪽까지 아시아 쪽 관광객 유치에 성공을 할 경우 원래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관광 수요들이 방향을 살짝 틀어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 경제 애널리스트 발표에 따르면 일본을 찾는 중국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했고 한일 갈등 속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라고 했습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일본 관광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8월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는 소폭 줄었지만 중국인 관광객만큼은 7월과 8월 2달 동안 2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치는 총 658만 명이 중국에서 일본을 찾았다.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4%가 증가한 수치라며 한국인 관광객이 48% 급감한 것을 어느 정도 상쇄해준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단체 관광객이란 점을 감안하면 여행 중에 쓰는 지출이나 면세점 쇼핑 이런 데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을 가는 비행기편이나 배편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지만 중국이나 대만에서 일본을 가는 비행기나 크루즈편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아주 공격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건으로 꼽히는 전자비자 시스템. 지난 7월부터 체류기간 15일 이내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자비자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체 중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줬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전자비자 시스템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9개월이나 앞당겨서 시행한 거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일본의 카카오페이로 불리우는 라인페이가 결제 QR코드를 중국에서 아주 많이 쓴다는 위챗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연계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대대적인 일본 여행 광고를 펼치는 등 다른 쪽 여행을 가려던 중국인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이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은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 관광시장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타공인 관광객 수 1인당 여행경비 지출이 엄청나서 아시아 최강 큰손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나 일본은 일단 가깝기 때문에 관광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본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이어지면 한국행을 계획하던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관광객이 일본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노리는 중국인 관광객 타겟층이 다르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는 일본은 6호 위주로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이 많이 가고 한국에 오는 중국인은 개별 관광이나 많아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중국 관광객 시장은 뺏겨도 괜찮을 정도로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관광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했을 테니까 중국에서 많이 오고 있다는 그 개별 여행객이라도 확실하게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오게는 못하더라도 원래 오던 중국 관광객들을 뺏기지는 말아야 될 테니까요.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 성장세가 둔화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한국 관광시장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류 스타를 활용한 아시아권은 물론 미주나 유럽까지 글로벌 광고를 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궁지에 몰린 일본이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수의 진을 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